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위스콘신주 뉴 리치몬드에서 마가 프랭크 랠리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마이필로 CEO인 마이클 린들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연사로 나온 데이비드 클라크 보안관이 지금 미국은 디펀딩 폴리스를 할 때가 아니고 디펀딩 게토를 할 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경찰 축소를 할 것이 아니고 게토를 축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토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빈민 슬럼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옛날에 베네치아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데를 게토라고 하였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서 범죄가 많은 곳을 요새는 대명사처럼 게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살펴본즉 올해 2021년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개혁법안이 주로 경찰의 경찰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Qualified Immunity라고 하여 적격면제 조항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적격면제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공무수행 중에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거나 사람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 경찰서는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도 개인 경찰은 고소를 당하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이번에 데릭 쇼븐 경관은 전혀 보호를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론에 밀려 법이 무너진 것이죠. 이 데이비드 클라크 보안관은 2018년 8월 1일에 방영된 Death of Nations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회 지명도가 높은 유명인들이 바른 소리를 해주어야 우리가 각성을 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린들이 개최한 마가 프랭크 랠리에 연사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본 적 그는 루디 줄리아니와 마이클 린들이 미국이 가장 존경해야 될 애국자라고 하면서 이들은 애국자로서 앞으로 상을 수여해야 되고 멀지 않아 국가적인 영웅 칭호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멀지 않아가 내일이면 좋겠습니다. 아리조나주 감사 현장에 에릭 그레이튼 전 미주리주 주지사가 오늘 방문을 하였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분이 바로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인 웬디 라저스 전직 공군 대령임의 현재 상원의원입니다. 가운데 세 번째 있는 분이 바로 에릭 크레이튼 전 미주리주 주지사입니다. 네이비시 출신이죠. 이들이 오늘 회동을 하면서 우리가 국가를 굳건히 지켜야 될 예비역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공군과 해병대가 오늘 뭉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흐뭇합니다. 오늘까지 아리조나주를 방문한 주는 13개 주, 연인은 한 3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아리조나주를 향한 선거감사 견학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시간주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에 부착되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던 SQL 소프트웨어가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주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3일 법정 진술에서 매튜 페르노 변호사에 의하여 이 존재가 밝혀졌으며 이것은 비승인 사용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토콜을 우회하여 수치를 조작할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일종의 해킹 소프트웨어입니다. 한편 이 소프트웨어의 존재는 요번에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는 닌자 소프트웨어가 발견을 하였다고 하며 여기에 대하여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에서는 자기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냥 부착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기계 사양이나 소프트웨어 사양에는 이 SQL 소프트웨어 사양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시간에 이어 펜실바니아에도 이렇게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에 불법의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었는데 이것을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플란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보디가드인 크랙 소이어가 자신이 인신매매범의 일원이었음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에 따르면 Veterans for Child Rescue라는 아리조나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통하여 국경 넘어와 있는 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허위 사실로 진술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들을 국경을 넘게 하고 있다고 오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CIA 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킴블리 L. 피카조라는 변호사가 브로월드라는 카운티 주브나일 콜트 즉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제출하여 그들을 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서류를 가지고 아동들을 타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오늘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실에 있던 사람이 아동 인시 매매 운송을 맡고 있다니 이게 무슨
거시기한 소리입니까? G7 회담 결과입니다. 이번 G7 회담 결과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반탄소, 반석탄, 반자동차, 반가솔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타고 또한 여행을 할 때 말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말도 어쩌면 탄산가스를 배출하니까 안 되겠죠. 기후 아젠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던 이번 G7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버밍햄, 알라바마에서 ABC 뉴스의 앵커로 활약하고 있는 크리스 사인이 오늘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수사기관들은 지금 그를 자살로 단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사가 끝나고 자살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전에 자살로 먼저 결론을 내고 그쪽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 크리스 사인 기자의 저서 때문입니다. 이 기자는 전직 미식 축구로서 ABC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 대형 폭로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던 로레타 린치와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몰래 회동을 하였다는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리조나주에서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유세를 위하여 지지차 내려와 있던 빌 클린턴이 로레타 린치가 아리조나주 피닉스 타르맥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모든 수행원들을 주위에 대기시키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무원 부패 방지법과 로비법 위반으로 둘을 다 기소한다고 알려지고 있었으나 그때 당시 FBI 국장이던 제임스 코미가 자기는 그것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거기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이 앵커가 그 사실을 책으로 발간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빌 클린턴은 이 책에 대하여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가 만약에 기자로서의 자질이 있었다고 하면 저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뼈에 사무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FBI에서 이 사건을 덮었던 이유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득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방검사들이 계속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영장을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토관리위원장으로 지금 선임하고자 의회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트레이시 스톤의 과거 행적 때문에 아마도 의회 인준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몬타나 출신인 트레이시 스톤은 BLM 폭도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환경운동 활동가로 활약하던 그 당시에 법원에 거짓 증언 서류를 제출하여 그 증거가 법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는 산림청이 벌목 개발을 하려고 하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으로 톱날이 튀어나가서 사람이 죽었다는 등의 많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그것을 저지하려고 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밝혀짐에 따라서 산림 개발을 반대하였던 사람이 국토관리국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마도 인준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민주당원들조차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면봉을 코로 안 집어넣어도 이제는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런던에 의하면 로보 사이언티픽스라는 영국 소재 회사가 98% 내지 100%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가 가능한 기기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기의 작동은 냄새에 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실내에 있는 것을 감지한다고 하는데 비행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필수적으로 앞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특유의 그 냄새를 사람이나 일반 동물들은 감지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특별 기계가 감지하여 알려준다고 하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기기인 건 사실입니다. 과학 발전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도 앞으로 이렇게 어떤 기계에 의하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